17일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명으로 북구 목욕탕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62명을 조사한 결과 3명이 추가 확진된 한편 댄스 동호회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음악이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선 대학에서도 음악치료사 등 전문 인력 양성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습니다. 부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와 영도문화원이 영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탐방 코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17일 지역 문화자산에 대한 특강과 함께 역사문화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부산에서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17일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명으로 북구 목욕탕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일 확진자 중 해당 목욕탕이 확진자 동선에서 확인돼 접촉자 62명을 조사한 결과 3명이 확진돼 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동시간대 목욕탕을 이용한 사람으로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역학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의실을 이용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한 상태로 이용을 해주시기를 권고드리고, 그리고 목욕탕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이용 시에 그 이용자 간의 대화는 하지 않으시도록 권합니다. 한편 어버이날 가족 모임과 관련해 접촉자 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영구 댄스 동호회 확진자는 17일 기준으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의 병은 현대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우울감은 더욱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접하는 음악이 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북을 치고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와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I'm talking to the 할머니. 내 할머니가 네. 좀 키워주셔서 아. 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할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교감이 잘 되는 편이다, 네. 그죠? 음악을 들으며 떠오르는 감정을 표시하고 단어로 표현합니다. 단순한 음악 수업이 아닌 심리치료의 한 과정입니다. 코로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부터 신체적인 문제까지도 음악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음악이라는 친숙한 예술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말로써 억지로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부담이 없고 치료 과정 또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심리치유랑 조금 차별을 둔 장점을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들 묻지 않고 그냥 음악을 들었을 때 자신이 느끼는 거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중력 장애를 앓는 학생의 집중력 훈련, 우울증을 앓는 노인의 심리치료,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음악치료는 갓난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참여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병원을 비롯해서 학교나 복지시설 등에서 음악치료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관련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특히 동의대학교는 기존의 음악치료 전공 수업을 올해 학과로 승격하기도 했습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뇌파 측정 등을 도입해 치료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등 음악 치료의 방식과 영역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항상 우리 곁에서 떼어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심리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행동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우울증과 조울증 등 기분장애로 치료를 받은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음의 피로가 극에 달한 현대사회에서 단순한 예술을 넘어 치료수단으로서 음악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0살 성년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전통 성년대가 언택트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복과 당의를 차려입고 의젓하게 앉아있는 남녀. 곱게 따은 머리를 말아 올려 비녀를 꽂고 족두리를 씌웁니다. 남성은 상투를 틀고 갓을 써 성인이 됐음을 알립니다. 2002년생
월드컵 둥이가 성년이 됐습니다. 이제 어른이 됐다는 설레임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10대 때랑은 좀 더 다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것도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배움의 즐거움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즐겁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조금 무섭기도 한데 책임감도 그래도 조금 생긴 것 같아서 새로운 것도 좀 많이 배워보고 그러면서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싶습니다. 올해 성년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참석 인원은 최소화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공연과 함께 어른들의 덕담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해야 할 행동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고려해 주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업적으로 퇴색되고 있는 성년의 날. 비대면이지만 전통 예법을 갖춘 성년 의식이 어른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에서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초부터 아동급식 카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은행과 협상을 해온 부산시는 지난 13일 공모를 통해 신한카드를 사업수행업체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는 오는 24일 신한카드와 3년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가맹점 등록 방식의 아동급식 카드를 신한카드 전 가맹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아동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가맹점주 모집 등 불편할 절차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3,600여 곳에 그쳤던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은 4만 9천여 곳으로 13배가량 확대됩니다. 17일 새벽 3시 40분쯤 사상구 덕포동의 한 신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에서 시작된 불은 4층까지 번져 건물 외벽과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밤 11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을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뒤따르던 차량이 앞선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와 영도문화원이 영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탐방 코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보물섬 영도 스토리텔링 탐방 코스 개발이라는 주제로 고신대 광고홍보학과 3학년 전공교과에 반영됐습니다. 17일에는 영도 웰컴센터에서 지역 문화자산의 콘텐츠와 전략 등에 대한 특강이 이루어졌고 학생들이 직접 지역을 탐방하는 역사 문화 투어와 현장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과 영도문화원이 함께 기존에 있는 관광 코스를 둘러보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영도의 이런 스토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도의 많은 문화 자산을 하나의 콘텐츠로 인식하고 새롭게 그것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스토리텔링 탐방에 적합한 코스를 직접 발굴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도 문화를 좀 더 알리는 문화기획자로서 지역 발전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고신대 광고홍보학과와 영도문화원은 다음 달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와 함께 이후 실제 탐방 프로그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의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부산시와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논란이 됐던 부산시 추천 조사위원 3명을 공무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부산시 공무원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시와 부산 여야 정치권은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의 여야적 모임이 하루빨리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장군이 2020년과 2021년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지원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해 7배인 3,596명의 위기가구에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해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은 그동안 일제조사 추진단을 중심으로 읍면과 지역 주민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왔습니다. 네, 앞선 보도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장군 최선단 행복나눔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 행복나눔과장 최선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발굴 지원 전국 1위 축하드립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기장군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근본 성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동절기 한파에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군민의 활발한 나눔과 직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궈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군은 복지 사각지대의 최대의 난제인 숨어있는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홍보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온라인 채널을 개설하여 발굴 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사각지대의 간극을 메우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공의 예산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리고 사회공헌기업, 지역 주민이 기탁한 민간 자원으로 특화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한 결과 좀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에 전년보다 7배 많은 위기가구 3,600여 명을 발굴하고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숨어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사각지대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어떤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네, 발굴된 위기가구는 복지 상담을 거쳐 필요한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네. 가구의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서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과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 이웃돕기 유관기관 연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근본 동절기에는 주민들의 기탁금을 재원으로 한파에 취약한 노인 가구의 방한 물품 및 건강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마흔 온박스 사업, 위기 해결 비용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 특히 의료비 간병비 지원 사업 등 위기 가구에 맞춤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이장, 주민자치위원, 민간복지사, 복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활동가인 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26개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책을 발굴하고 이어가실 텐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군은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지역 주민을 조직한 우리 동네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겨울철뿐만 아니라 연중상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독거가구를 대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장 365 콜 사업과 슈퍼나 편의점 등의 민간기관 거점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는 SOS 기장 히어로 사업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20여 개의 사업 추진을 통해 더 촘촘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선단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가 해상풍력 개발 전문 기업과 함께 해상풍력 인재 육성에 나섭니다. 한국해양대는 해상풍력 개발 전문 업체인 지윈드스카이와 지난 14일 업무 협약을 맺고 해상풍력 관련 공동 연구 개발과 함께 우수 인재의 양성과 활용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윈드스카이는 이날 업무 협약과 함께 해양대에 대학 발전 기금도 전달했습니다. 금정구 지역 4개 복지관으로 구성된 복지관 금정구 협의회가 금정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음 방역 캠페인인 2021년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행사를 지난 14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과 금정구 노인복지관,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복지관이 참여해 전통시장에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마스크와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지관 금정구 협의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 등 3개 시도가 불경 메가시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동준비 조직인 불경합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동추진단은 불경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조직은 한시기구로 부산시에 설치하며 사무실은 울산시에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과 공동사무 발굴 등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과제와 주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과제들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3개 시도는 행정안전부와 한시기구 승인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7월부터 합동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18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싱가포르 바이오제약 기업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연구개발센터 시설투자 양해각서와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항체 치료제 개발과 신종 감염병 백신 기술 개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하게 되며 이를 위해 5년 동안 1,680억 원을 투자하고 20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바이오제약 연구개발센터의 건립으로 향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시가 놀이 중심의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형 놀이학습 공동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진구,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정부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습니다. 시는 앞으로 보육교사의 단순 집단 교육을 지향하고 다양한 놀이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의 놀이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놀이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28개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00여 명은 10월까지 학습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금정문화재단이 청년 영상 창작물을 제작할 PD를 모집합니다.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중의 하나인 금정 청년 리빙랩은 청년의 시선으로 지역사회와 청년 이슈를 다룬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정구에서 공모 중인 청년 PD, 즉 청년 영상 제작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3명 이상 팀이면 참여 가능하며 오는 26일까지 금정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부산교육청이 올해 1분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산교육 관련 민원에 대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접수 민원 1,100여 건 중 학교 신설과 통학구역 조정 등 학생 배치 관련 민원이 16%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 공사와 시설 개방 등 시설 재산 관련 민원이 12%, 교육 공무직 고용 안정과 학원 교습소 관련 민원이 각각 1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연령별, 성별, 분야별 민원 처리 기간과 만족도 통계 등 분석을 통해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휴일이나 퇴근 후에 나이트클럽에 갔던 지자체 공무원 8명이 대기 발령을 받았는데요. 이들 가운데 1명은 공무원들에게 사적 모임 금지령이 내려졌던 기간에 출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는 그 기간 이후에 갔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지켰다고 하죠.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사생활도 없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역 지침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